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9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을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을목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을목일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갑목을 했고요. 어저께 갑목은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천간 중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로 구분하게 되면 목,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글자는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림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오늘 공부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고 그래요. 회목이라고도 하고 회초라고도 하죠. 초, 그 다음에 뭐 넝쿨 식물 같은 것도 을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을목으로 볼 수 있는 것, 새 같은 것도 을목으로 봐서 이 을자라고 하는 글자가, 이 을자가 뭔 글자냐면은 그냥 이렇게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나무도 보지만은 이 한자의 뜻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새 을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간의 두 번째 글자, 새 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이 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옷을 짜서 실로 옷을 짜서 입죠. 그래서 실 같은 것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비닐 같은 것죠. 우리가 쓰는 비닐봉지 같은 비닐 같은 것도 을목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부드럽고 이렇게 좀 유연한 것은 을목, 플라스틱이라도 약간 부드럽고 유연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도 약간 단단하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단단하고 좀 뻣뻣한 것은 갑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 부드러운 플라스틱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을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 플라스틱 단단한 거 경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태우면 타게 되죠. 그래서 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경금은 태워도 불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물론 그것이 이제 녹아서 시뻘겋게 달가지는 그런 것은 뭐 별개라 하더라도,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생화해서 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금은 수를 만들어서 한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목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거 있죠. 유리 같은 경우는 그거는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는 태워도 타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목이라고 하는 차이와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 세상 모든 만물은 음양 오행으로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건 같은 거를 볼 때 이거를 목으로 볼 것이냐, 금으로 볼 것이냐, 토로 볼 것이냐, 이런 것도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목으로 봤을 때도 갑목으로 볼 것이냐, 을목으로 볼 것이냐, 화로 볼 때도 양화로 볼 것이냐, 음화로 볼 것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회목, 회초로 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회목이라고 하는 것, 회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갑목은 대림목이라고 했잖아요. 갑목은 대림목이다. 그래서 이 대림목이라고 하는 갑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곧고 그런 나무기 때문에 잘 휘지 않고 뻣뻣하고 강직하죠.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량지목이다 내지는 동량지제다라고 해서 이렇게 큰 대들보라든가 버팀목 같은 것으로 쓸 수가 있겠지만은, 을목은 회목, 회초이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고 잘 휘고 갑목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을목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뭐 대림목으로 쓸 수는 없겠고요. 을목의 용도는 바로 꽃을 피우는 용도.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으로 쓸 때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쓰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 화초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금을, 을목은 어떻게 돼요? 금을 쓰지 않는다. 금을 취용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을 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금을 치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금을 치용하느냐 금을 치용하지 않느냐는 직접적으로 금을 가지고 목을 작벌하는 데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간목은 경금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경금으로서 간목을 직접적으로 나무를 베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을목이 금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금으로서 을목을 베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면 을목, 화초, 진짜 난초 같은 거 비싼 거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화초를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가해가지고 그거 똑깍똑깍 잘라놓으면 그 애들한테 뭘 하도 못하고 그죠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을목이 금을 쓰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성인 수를 생하기 위해서 금을 쓰는 그러한 경우는 있을지는 몰라도 을목 자체를 금으로서 작벌하는 용도는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을목이 금을 쓰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한 이유 아니고서는 간목과 같이 금을 써가지고 을목을 이렇게 작벌하는 용도로는 절대 쓸 수 없겠고요. 오히려 그렇게 금이 왕했을 때는 을목 같은 경우는 금을 화로서 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을목은 경금이 됐던 신금이 됐던 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을목은 반드시 상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을목은 금이 있으면 제해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좀 이따 생시에서 보게 되면은 그걸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하여 술월은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계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 해서 늦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가을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겨울로 입동을 지나면서 겨울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월도 얼추 이제 반은 지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직까지는 반이 안 지났나요? 하여튼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술월이라고 하는 것 가을, 늦가을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기후가 매우 차갑고 건조하다. 이제는 술월이라고 하는 것 차갑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 이제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 중에 사계절이 아니라 사계월이죠.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계월은 진월, 술월, 그 다음에 축월, 미월을 갖다가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환절기. 그래서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지금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그런 환절기다. 그래서 환절기 때는 좀 많은 변화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후적인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또 겨울로 이렇게 넘어갈 때는 특히나 갑자기 일교차가 많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감기에 걸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기온차가 많이 나도 그냥 금방금방 적응을 하지만 아이들이라든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후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크게 변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이렇게 빨리 적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감기 같은 거 잘 걸리게 되겠고요. 특히나 아이들, 어르신들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꼭 맞으시는 것이 좋겠죠. 이때쯤 돼서 왜냐하면 요즘 독감이 옛날에도 독감 같은 것이 굉장히 독했잖아요. 한번 걸리면 요즘은 한 보름 정도 가는 거는 예산일 아니고요. 진짜 이 독감 걸려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진짜 크게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환절기 특히 수월 같은 경우에는 꼭 국가에서 또 예방접종 지원해주는 또 연령층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예방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차갑다라고 했고 건조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가장 수월에 어떤 배합을 맞출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을목은 뭐예요? 화초 내지는 꽃을 피우는 이런 난초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화초, 지금 이제 뭐 코스모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 어디 이제 코스모스 엄청나게 피어 있는 곳도 있긴 한데, 자, 코스모스라고 한번 비유를 하고요. 요 코스모스가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냐면 기온이 차가울 때 태어났고요, 건조할 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월은 건조하기 때문에 꽃이 피기 위해서는 바로 뭐예요? 일단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화초가 어떻게 돼요? 뿌리도 촉촉해지고 물이 있어야지만 줄기라든가 이파리 같은 것도 건실하게 자랄 수가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월에 이렇게 건조한 때에 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것이 말라 죽죠. 가을에도 비가 안 오고 하면 고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르죠. 말라. 그래서 반드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그런 물이 있어 주어서 이 개수가 을목을 생조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간목도 촉촉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지금 아까 제가 을목은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 금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어디 있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 토가 술을 파극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수월의 개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토에서 매몰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고, 좀 생수, 어떤 누군가의 생주를 계속 받아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금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금이 수를 생하게 되면 수가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를 윤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을목을 또 촉촉하게 생목할 수가 있겠죠. 수생목해서 생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금이 필요하긴 한데, 자, 다시 한번, 을목은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금으로서 을목을 직접적으로 작벌한다라던가 을목을 상해시키는 것은 결코 불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수가 있게 되면 이 금은 목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를 생해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는 목을 생해주는, 그래서 이렇게 관인상생 내지는 살인상생이 되었을 때는 금이 있어도 을목 입장에서 무방하다. 오히려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는 개수를 생주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이 있어도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금만 이렇게 다시 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수가 없는 상태에서 금이 왕해지면 이 금은 반드시 을목을 상해하게 되겠고, 자칫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애기가 가위 가지고 장난치다가 100만 원짜리 난초를 갖다가 밑둥을 후러덩 이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그죠? 마음이 진짜 에라 조박도 못하고, 그죠? 아무튼 그와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수가 다시 있게 되면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거는 원활해진다. 즉 수월에 건조한 것을 촉촉하게 윤토 생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개수 자체가 수월에 약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수월에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수의 근원지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가을에 농사 짓잖아요. 가을에 텃밭이라든가 이게 농사를 짓게 되면 주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옆에 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지하수를 퍼다가 물을 계속 논밭에 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강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수 같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개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날씨 자체가 매우 한량하다라고 하죠. 차갑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특히 병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월에 을목, 개수, 병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약하기 때문에 유금,
격이라든가 지지로 금이 있어서 개수를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면 을목술월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다시 간단히 살펴보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음목인 을목이 어떻게 돼요? 양토인 토를 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는 음목이고요. 얘는 양토이기 때문에 음대양, 양대음, 이게 조화가 맞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정제라고 하죠. 정제. 그래서 이 격은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제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정화가 천간으로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뭐예요? 이거는 식신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식신,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식신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신금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 격을 잡을 때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정화 신금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분은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술토라고 한 것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 정화, 뭐예요?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지장간, 신금, 정화, 무토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술중 안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거나 술토 안에 있는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요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금도 투출되어 있고 정화도 투출되어 있다라면 어떤 것으로 격을 잡을까? 얘를 가지고 격을 잡는 것이고요. 칠살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식신으로서 제사라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술월이 어떤 지장간이 투출했느냐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되겠고요. 당연히 무토가 투출했으면 이거는 그냥 정제격으로 보면 되겠고, 아무것도 투출되어 있지 않다, 이거는 그냥 월지 가지고 그냥 격을 잡기 때문에 정제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을목은 약하고 토가 왕하기 때문에 정제격이다라고 해도 이건 뭐예요? 제다신 약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한 것이고요. 제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다 신약은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에 재성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많으면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많으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다자무자라고 해요. 다자, 많은 것은 없는 것과 같아요. 사주에 재성이 맞는데 일간이 약해서 감당 못하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난하게 되면 빚을 지게 되죠. 오히려 빚을 지게 됨으로 인해서 재물로서 흥한 것이 아니라 재물로서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다 신약인 것이고요. 반면에 일간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재성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 제다 신약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다 신약인 경우에는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거나, 아니면 인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인이라든가 편인 같은 것이 있어 주어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면 일간이 왕해지게 되겠죠. 일간이 세력을 얻게 되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뭐가 됩니까? 신왕, 제왕 하겠죠. 신왕, 제왕.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주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경우에는 비견겁재 내지는 정인 편인이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술월의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비견겁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수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고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거니까 을목인 것이고요. 지지로는 요 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겁재라고 하는 것은 나랑 같은 것이지만은 음양이 다른 것이니까 천간으로 간목인 것이고, 지지로는 인목이 겁재가 될 것이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주해주는 바른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천간으로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는 자수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자수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이 돼서 양대 양이 되지만은 이거는 체음용양,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면, 체양용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음
체음용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면은 유튜브라든가 제 블로그에서 체음용양 찾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수는 을목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첨가늘어는 뭐예요? 제가 이거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요게 을목 입장에서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아니고요. 요거는 임수가 될 것이고, 그죠? 정인이니까 임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로 정의는 해수가 됩니다. 해수. 이거 내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실수를 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해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 지지로 해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천간으로 임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은 음대 양대 양인 것 양대 양이니까 음목인 을목이 개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편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지로 자수를 보게 되면 이것도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체양용음, 체음용양 이렇게 찾아보시면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제 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제가 실수를 한 것이니까 꼭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일간이 약하니까 비경겁제 내지는 정인 편인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게 되면 일지를 보게 되면 뭐예요? 미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토. 물론 을목 자체가 미는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통근을 할 수 있을지언정 술월에 토가 왕할 때 이에 술토,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토도 얘가 마른 땅, 건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어떻게 돼요? 건조한 술월에 계속 건조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재성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더욱더 재다신약한 명으로 바뀌게 되니 을목이 말라서 고사할 수 있는, 말라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겠죠. 연지에는 해수가 있습니다. 해수 아까 뭐라 그랬죠? 정인이라고 그랬어. 여기 해수는 정인이라고 그랬죠. 임수도 정인이죠. 왜냐하면 해중 안에 있는 본기가 뭐예요? 임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해수 안에는 그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는 수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수도 수고 해수도 수인데 해수가 수인 것은 여기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수이면서 그 다음에 임수는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원래 해라고 하는 글자는 음에 해당이 되지만 그 본기가 임수 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 입장에서는 본기를 놓고 봤을 때 얘가 정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수로서는 을목을 생목하게 되겠고요.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자에다가 나무를 생한다라고 해서 생목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해중에 있는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을목은 해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통근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간목은 장생인 간목이 있는 것이다. 이거 장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신다라고 하면 아직 12운성 포태법을 잘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서 건조하고 일간이 약할 때 해수를 받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해수가 용신이 되겠죠. 나한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용신이 되니까 용신이 될 것이고요.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을목이 약할 때는 간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등락개갑이 돼서 좋을 수 있다.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등락개갑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같은 데 가면 참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소나무라든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칡넝쿨이라든가 등나무 같은 것이 이렇게 칭칭칭칭 감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박넝쿨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팔꽃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것을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 일간인 경우에 약했을 때 간목을 봤을 때는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간목이 기토하고 이렇게 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간목이 실질적으로 을목을 도와주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얘가 기토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그래. 탐합.
합을 탐하는 거죠, 합을.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간목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형제자매가 있어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논이라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이 있어서 술을 좀 더 생겨주면 좀 더 좋겠지만, 뭐 이렇게 짜여진 상황에서 금은 어쩔 수 없는 거. 물론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건 땅 속에 매금되어 있는 금이기 때문에 크게 용도는 없겠고요. 연지에 있는 요 해수가 있어서 그나마 을목이 생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오늘 생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잠이 원진이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원진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잠이 원진으로 봐서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미토가 건토잖아요. 건토 마른 땅이고, 술토도 마른 땅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마른 땅에다가는 을목이 뿌리를 내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른 땅 옆에 자수라든가 해수가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마른 땅이 어떻게 돼요? 물기가 스며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오히려 건토가 습토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중안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있는데, 자수가 있게 되면 이 미토가 습토화되니까 을목이 뿌리를 내려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잠이 원진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그죠? 을목이 잠이 원진이 돼서 오히려 좋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이지, 무조건 잠이 원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살 같은 거, 뭐 백호, 대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괴강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을목이 해수에도 뿌리를 내리고 생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자수 하나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을목의 뿌리를 좀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술월에 약간 한량화 날잖아요. 날씨가 차갑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운 기운을 어떻게 돼요?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자시가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괜찮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정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잠이 원진이 아니라 축술미 사명이 되죠. 축술미 삼형, 이것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토가 축술미 사명이 된다라고 하면 토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술미 사명, 뭐 인사신 사명,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명살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대박, 뭐 물론 안 좋죠. 뭐가 안 좋냐면, 토가 많아가지고 제다신약인데 다시 축술미 상여명이 돼서 토가 많아지면 더더군다나 제다신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해수가 파극이 되니까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토가 왕한데 다시 화가 있게 되면, 물론 을목의 기운을 이렇게 설기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화가 다시 있는데, 토가 많은데 다시 화가 있게 되면 화는 다시 토를 재성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제다신약이 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용신인 수가 고갈되거나 매몰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안 좋은 것이지, 축술미에 사명살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만 놓고 보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살이 있어서 왜 안 좋은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사신 사명이 있어서 안 좋고 축술미 사명이 있어서 안 좋고 이렇게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안 좋아지느냐, 이거를 찾아봐야 원인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원인이 있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 때 좋아질 수 있느냐. 토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목이 살아나가지고 토를 제해주면 좋을 것이고요. 지지로 이렇게 토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운 같은 것이 왔을 때는 토의 기운을 금이 설해가지고 술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지지로 금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통과를 하니까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해결책도 마련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축술미의 사명이 있어서 안 좋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다라고 그냥 그것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상처만 보는 것이죠. 그 상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어떻게 보면 분석이고 연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술미 사명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다, 그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무인시가 되면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지 않지만은, 술월에 토왕절인 술월에
까지 있는 중에 다시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하게 토가 많아져서 굉장히 제다신약한 그런 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당연히 토를 소토해 주어야 되는데 인중에 있는 간목도 어떻게 돼요? 토가 너무 왕한 중에 수가 부족하게 되면 목도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토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울로는 어떻게 돼야 되니까 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운이라든가 목운이 와서 목이 살아나야지만 약한 일간을 도와서 신왕제양한 그러한 국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똑같은 이치로 기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묘시는 좀 괜찮은 게 뭐냐면 술미형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묘미 합하게 되죠. 묘미 합하게 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이지만 묘미 반합회국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건 목으로 화하기 때문에 목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추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인보다는 목이 좀 더 세력이 있다. 을목에 묘에도 뿌리를 줄 수가 있겠고 이 묘목이 있음으로 인해서 미까지 목으로 이렇게 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는 뭐예요? 해, 묘, 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술토가 있게 되면 그거는 삼합을 완전히 구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토가 있으면 해수가 이 술토를 넘어가서 얘네들하고 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론 이제 을목이 해 뿌리를 줄 수 있겠고 묘에도 뿌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은 얻을 수 있다. 신앙제양한 사주가 될 수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해묘미 목국을 짜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술토가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얘가 없이 예를 들어서 자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해묘미 목국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떻게 글자가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지지로 또 토가 많아지겠죠. 술토, 미토, 진토, 토가 다시 많아지기 때문에 제다신약한 명이 되는 것은 분명 자명한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금이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은 경금이 정관에 해당이 돼요. 정관. 그래서 발은 관청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발은 남편에 해당이 되고 내 명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 회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신금으로서 작벌에서 쓰는 용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이 이렇게 많게 있게 되면 을목은 반드시 상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하는 것이 오히려 정관이지만 제하는 것이 오히려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신사시 또한 마찬가지로 사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월 기후 차가운 기후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뭐예요? 이거는 결국 화는 토를 생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건조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더 중요한 것 신금 칠살이 투출을 해서 을목을 상해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살태왕한 사주가 될 수 있다. 제살태왕. 결국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토가 너무 왕해서 중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목, 즉 인성 내지는 비견겁지를 봐서 달을 도와주는 생시 글자를 보는 것이 좀 더 많은 재성을 감당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